돈보다 더 중요한 6가지 인생의 진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충고나 조언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분명히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며 무언가를 쫓아왔습니다. 대부분은 돈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표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40년 넘게 오로지 돈만을 좇으며 살아왔습니다.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더 나은 삶이 펼쳐질 줄 알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뒤를 돌아보니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돈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나는 그것들을 너무 많이 놓쳐버렸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노년의 가장 큰 걱정으로 경제적 불안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다수가 돈을 가장 큰 고민거리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80세가 넘은 어르신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들이 후회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렸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삶에서 체험하고 다양한 어르신들과의 만남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은 돈보다 중요한 6가지 삶의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 6가지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서서히 변화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후를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한 6가지 인생의 준비물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장. 자존감 재산보다 더 소중한 마지막 자산. 자녀에게 모든 걸 주고 나니 나는 진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저는 72세의 김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았고 정년을 맞이하자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선택을 인생 최대의 실수라 여기며 깊이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자신 눈치를 봐야 합니다. 손주의 학원비며 며느리의 쇼핑 때문에 병원비를 못 내겠다고 하니요. 김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에서 모은 돈을 다 넘기고 난 뒤 이제는 짐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자신을 바라보는 붉은빛된 깊은 상처가 끼어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2%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그중 78%가 심각한 우울 증세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 단지 돈만 준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존감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노인복지관의 상담사도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면 정말 사소한 지출조차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미용실에 가는 것도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는 것도 망설이게 되죠. 그 순간부터 자존감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만난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장. 관계 오래 살수록 더 외로운 이유. 오래 사는 게 꼭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한 구독자분께서 제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부모님을 간병하면서 결코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결코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부모님이 오래 사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점점 주변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나가고 부모님의 외로움은 깊어졌죠. 그 고독은 병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해 우울증이나 인지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자존감 저하와도 깊이 연결돼 있죠.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단절이 아니라 연결의 지혜를 갖추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관계 오래 살수록 더 외로운 이유, 계속. 그 고독은 병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동력을 잃게 하는 실질적인 고통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해 우울증이나 인지 저하를 겪고 있으며 그것은 삶의 의지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관계를 회복하고 나이 들어도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 답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고 단순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다음 장에서 나눌 결표 가장 실질적인 준비의 이야기, 바로 재정적 자립과 자존감의 유지, 결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제3장 준비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 지금은 괜찮다고요? 그렇다면 10년 후는요? 20년 후에도 당신은 자립할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녀에게 모든 걸 주고 나서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은 아직 자녀와 관계가 원만할 때, 건강할 때, 재정적 여유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거나 자녀가 경제적 위기에 처하거나 혹은 단순히 세리간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 미묘한 거리감이 생긴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조언합니다. 절대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지 마십시오. 실수함의 생활비와 비상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남겨두십시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기본적인 생활과 병원비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마련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생각해도 노년에는 언제든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가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유합니다. 최소 3천만 원 정도의 비상 자금을 준비해 두십시오. 그 돈은 단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단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나 10년 후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20년 후에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단단할 수 있을까요? 재정의 준비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존감이며 남은 삶을 내 발로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의지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 저는 이 자존감을 더욱 위협하는 무서운 현실, 건강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4장 건강돈보다 먼저 챙겨야 할 진짜 자산이 10억 원이 통장에 있어도 한 모금의 물조차 삼키지 못합니다. 지난달 강남의 한 요양원에서 78세의 강명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40년 동안 대기업의 임원으로 일하며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였습니다. 통장에는 아직도 10억 원이 넘는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박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물 한 모금 삼키는 것도 힘에 부칩니다. 그분은 위암과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경상에 누워 계셨고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자산임을 알게 됩니다.
대한노인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9%가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 대부분이 50대까지는 건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서울대병원 노년내과 김태훈 교수는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사소한 일상 습관이 노년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하루 30분간 걷는 습관으로도 치매 발병률을 45%나 줄일 수 있으며 규칙적인 식사와 7시간의 수면은 심장병 발병률을 6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강 자체가 돈보다 더 귀중한 자산이라는 진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30분 걷기. 둘째, 규칙적인 식사와 7시간 수면. 셋째, 6개월에 한 번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금 당장 몸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은행에 저축하듯 건강도 매일매일 저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노년, 자립적인 삶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돈도 준비했고 건강도 챙기고 있어. 그럼 이제 괜찮겠지? 그런데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한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즉, 무장. 시간 한 번 지나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유일함이다. 아들이 첫걸음을 뗐을 때 저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딸이 처음 단추를 채운 순간 저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한 어르신의 말씀이 아직도 제 뒤에 생생합니다. 그분은 아버지로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작 가족이 소중한 순간들은 함께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반감하지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떠났고 결국 내가 돌아왔을 때는 아이들이 다 자라있더군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후회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하루하루는 돌이킬 수 없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만, 시간은 단 한순간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다음 장에서는 시간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삶의 지혜에 대해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유일함과 계속. 아이들은 다 자라 가정을 꾸렸지만 저는 그 소중한 순간들을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그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말보다 먼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별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일은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 별표이라고 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 이제는 여유가 생겼으니 자녀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지만 이미 시간은 너무 멀리 흘러가 있었습니다. 자녀는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고 손주들도 자라납니다. 그리고 남겨진 것은 함께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깊은 후회뿐입니다. 시간은 돈과는 다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건강도 일정 부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만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30년 넘게 상담을 이어온 박경일 씨도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이후에야 비로소 시간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대부분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에는 시간이 쌓이고 오해와 거리도 함께 쌓여가며 어느 순간 서로를 이해하기엔 너무 늦은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매주 최소 2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특히 자녀가 어릴 때일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은 나중에 다시 벌 수 있지만 이 순간만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 물음은 우리 삶의 반전을 짓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제6장 가족 나를 위한 마지막 거울. 어머니, 제발 이제 오지 마세요. 너무 바쁩니다. 얼마 전 한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작은 소란이 들려왔고 조용히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한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80세가 넘은 한 어르신이 정성껏 화장하고 손주들을 위해 준비한 과자 꾸러미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는 사명과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건 어머니, 매주 이렇게 오시면 저희도 부담됩니다. 다음 주에는 오지 마시라. 라는 아들의 냉정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은 마치 저울바람처럼 할머니의 표정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에 쥐고 있던 과자 봉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제 마음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은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존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가족 안에서도 무심함과 거리감, 오해와 상처가 자라납니다. 서울시 노인복지센터 이영실 상담사는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관계는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특히 경제적인 의존은 갈등이 불씨가 되기 쉽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게 되지만 그 기대가 부담이 되고 부담이 점차 피로로 바뀌게 되면 결국 사랑은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갈라놓는 이유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아름다운 사례도 있습니다. 83세 전리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녀들과 깊은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을 묻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자녀에게 절대 진이 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용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손주들에게 용돈을 챙기고 명절마다 내가 먼저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품위 있는 거리감과 자기 존중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가족이자 지닌 섬세한 배려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은 가까워야 하지만 때로는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됩니다. 가족은 의지가 되기도 하지만 지나친 의존은 서로를 지치게 합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존중과 독립이라는 두 날개를 함께 키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는 어떤 주제를 나누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외부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돈, 건강, 시간, 가족. 그러면 이제 내 안의 직차, 내려놓음의 지혜에 대해 나눠야 할 시간입니다. 가족 나를 위한 마지막 거울, 예수. 83세 전리정 씨는 자녀에게 진이 되지 않으려 스스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녀는 명절이면 손수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손주에게도 용돈을 건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 덕분에 자녀들이 먼저 저를 찾아와요.
더담없이 웃으며요. 이 짧은 한마디는 어쩌면 노년의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노년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립적인 노년은 결국 행복한 가족관계의 기결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때때로 한 걸음 물러서는 여유를 배워야 합니다. 특히 아래 세 가지는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것. 둘째, 자녀의 삶을 과도하게 간섭하지 말 것. 셋째, 자신만의 취미와 생활을 꾸릴 것. 가족 간의 애정은 가까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는 오히려 서로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간섭보다 응원, 요구보다 존중은 관계를 오래도록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족이 아닌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줄 사람은 누구인가? 우정은 인생 후반기에 더없이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은 진정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7장 진정한 인연 명함보다 따뜻한 친구 하나. 직전 다닐 땐 명함이 전부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군요. 얼마 전 75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는 직장 생활 내내 바쁜 삶을 살았고 누구보다 넓은 인맥을 자랑했습니다. 끊임없는 회식, 셀 수 없이 주고받은 명함들. 당시엔 그것이 진짜 사람 관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게 직책과 함께 사라졌어요. 지금 제 곁에 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그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30년 전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 한 명이 있어요. 매주 전화도 해주고 정원 갈 땐 같이 가줍니다. 인생을 통틀어 그 친구가 제게 가장 큰 인연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연은 직책이 아니다. 마음으로 맺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이요. 서울대학교 노년학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의 고독지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은퇴 후 3년 이내에 사회적 관계의 90%가 단절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동네 탁구장에서 활동 중인 청춘불꽃 동회. 이 모임은 평균 연령 71세, 무려 1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의 회원들은 말합니다. 처음엔 운동 삼아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족보다 더 자주 보고 서로의 신뢰를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됐죠. 누군가 아프면 함께 정분안을 타고 기쁜 일이 있으면 손뼉을 쳐주며 축하를 건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정, 그리고 삶을 지탱해주는 인연의 힘이 아닐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회적 관계와 진정한 인연은 다릅니다. 진정한 인연은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취미활동, 봉사활동, 동호회를 통해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할 것. 둘째, 신뢰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찾을 것. 셋째, 봉사나 취미를 통해 사회와 연결될 것. 명함 한 장보다 진짜 친구 한 명이 더 큰 인생의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넘어 지금 이 순간을 빛나게 만드는 아주 사소하지만 소중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아주 특별한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8장
삶의 즐거운 노년을 반짝이게 만드는 작은 비밀. 내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말이야. 오늘도 참 고맙구나. 며칠 전 한 요양원에서 89세의 김수연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 한 칸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고 병도 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놀랍도록 밝고 생기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밝은 표정을 유지하시는 비결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걸 좋아하면 인생이 참 커져요. 아침 햇살, 고양이 발소리, 따뜻한 찻잔. 그런 것들이 나를 하루하루 살게 해줍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행복을 너무 멀리에서만 찾으려 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크고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즐거움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법입니다. 노년은 결코 퇴색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책을 읽는 것, 음악을 듣는 것, 꽃을 가꾸는 것, 아니면 누구보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음미하는 것?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여러분의 노년을 반짝이게 만들 것입니다. 삶의 즐거운 노년을 반짝이게 만드는 작은 비밀, 계속 보세요. 제가 제일 예쁘죠? 89세의 김수연 할머니는 요양원의 한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작은 체구의 희끗한 머리, 그런데 그 머리에는 사랑스럽게 묶인 리본이 달려 있었고 손끝에는 분홍빛 매니큐어가 곱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수요일 열리는 뷰티데이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엔 다들 저를 보고 웃었어요. 노인이 무슨 리본이냐, 젊은 사람처럼 허당되게 꾸미냐며 수근거렸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같이 참여하는 할머니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젠 서로 패션 조언도 해주고 깔깔대며 웃고 즐겨요. 그녀의 얼굴은 주름이 짙은 대신 웃음이 많았고 세월이 흐른 대신 마음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현대노인복지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취미가 있는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68%나 낮다고 합니다. 특히 취미를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면서 노년의 삶이 훨씬 더 다채로워진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매주 목요일 뱀빛 물결 같은 감동이 흐릅니다. 이날은 실버 밴드의 연주가 있는 날입니다. 이 밴드는 평균 연령 72세. 앞뒤를 다룰 줄도 모르던 이들이 지금은 지역 축제의 단골 출연자가 되었고 어느새 손주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연주를 합니다. 마치 제 인생의 봄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아요. 밴드의 한 어르신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봄은 계절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내는 계절입니다. 노년 전문가들은 반증합니다. 노년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즐거움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아래 몇 가지 추천 활동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음악, 미술 등 문화예술 활동. 둘째, 댄스나 요가 같은 가벼운 신체 활동. 셋째, 원예, 요리 등 일상의 소소한 취미. 넷째, 도서관,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작은 즐거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마무리.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6가지 이야기는 사실 각각 다른 주제를 다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핵심은 단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됩니다.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62승, 62승, 70종신 소욕 부르고 72종신 소욕 부유고 6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다른 말을 들을 줄 알게 되고 70세가 되어서야 마음 다는 대로 살아도 도리를 어기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60세 이후의 삶은 더 깊고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경제적 자립, 건강 관리, 시간의 소중함, 가족과의 관계, 진정한 인연, 그리고 삶의 즐거움. 이 6가지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노년을 후회에서 기쁨으로, 고독에서 관계로, 불안에서 자유로 이끄는 삶의 설계도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 그리고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다는 것. 노년은 결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노년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67세 김현준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내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마무리 인사.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친구들과 가족, 주변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어쩌면 이 영상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평안, 그리고 새로운 기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따뜻한 이야기로 만나요.